정치 고수다. 오늘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사위에서 아침에 활약하시는 장면을 봤는데 또 오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현안질이기 때문에 검찰, 법원 행정처, 공수처 다 불러가지고 한바탕 해야죠. 뭐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네. 대한민국 내각은 윤석열, 검찰도 윤석열. 나라가 되겠느냐. 특히 검찰의 작태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해야죠.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환 특수본부장을 어제 구도로 상임위에 나와라 했는데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증인 채택해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반드시 법사위로 불러서 제대로 추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증인 채택해도 고발해도 안 나온다고요. 만약 피의자가 검찰에 안 나가도 검찰이 봐줄까요? 안 봐줄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검찰의 지금의 모습을 오늘 많이 질타를 하시고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반드시 나오게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짚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리고 네. 설사 검찰총장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호소되니까 앞으로 검찰 개혁의 키가 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시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대국민 입장문 발표까지 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탄핵 심판 선고가 도대체 언제 나느냐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이 어제 MBC 라디오 출연하셔서 14일에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책상욱, 대행도, 국회도 오직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해주어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13일 혹은 14일 그런데 제가 14일에 무게를 둔 것은 5월 14일 날이 선거 날짜 아니에요? 2달 뒤를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거 날짜가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특히 지금 다음 주설 17, 18, 17, 18은 약 2주 전에 주요한 언론사의 사회부장이 보수 언론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17, 18로 간다고 하면은 15, 16, 14, 15, 16 이 3일간 주말을 대한민국이 완전히 소용돌이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를 미룬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혼란이 불안정이 계속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경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대미 수출 3위인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 매긴다. 이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가 지난달 사이에 20만 개가 줄었어요. 다 도탄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구해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14일 최소한 선고를 해줘야 된다. 미리 고지를 안 한다. 고지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고지를 하면은 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찬성 반대. 그래서 14일 아침이라도 고지를 하면서 생중계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택해두라 하는 거고 13일 날 특히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분
선고를 하니까 저는 13일도 그 선고하고 이어서 탄핵 심판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뭐 관행적으로 2, 3일 전에 그 선고일을 공지를 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또 연 이틀 선고를 안 한다고 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가 선고가 되면은 60일 선거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 선거 날짜도 잡아줘야 돼요. 5월 14일 날 선고한다면 5월 14일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대개 수요일 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에 사전 투표도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선거를 14일 날 하고 네. 고지 없어도 생중계만 해주면 충분하다. 이것을 혼란을 막는 길이고 대선 일자까지도 딱 맞아떨어진다. 이거 아마 계산할 거예요. 당초에 생각할 때는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너무 단순해서 일찍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4일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2주가 넘어갔거든요. 왜 길어진다고 보십니까? 뚜렷한 사유는 없겠죠.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증거는 충분하게 넘치고 차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국회 계엄관이 간 것, 선관위 침투한 것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찬반 투표 이 집회가 하도 강하고 또 정치권에서 너무 많은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렸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헌법재판소가 이 이상 네. 일자를 연기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대한민국의 혼란을 연장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네. 신속하게 결정하고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을 해야 된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네. 신문 사설 칼럼들이 승복에 초점을 두더니 오늘은 아침 신문에 보면은 다음 주로 늦어진다 하는 것으로 나와서 저도 불안해요. 그래서 세상이 불안하니까 결국 점쟁이들이 잘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죠. 저는 이런 책임도 헌법재판소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구속 취소 청구를 하고 그게 인용이 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했던 일이 전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검찰 수사관 시험에도 변호사 시험에도 다 구속기간은 날짜로 계속한다고 했는데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재판부에 내기 때문에 계산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 판결문도 보면은 시간과 날짜가 있지만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하는 맥락이에요. 네. 그런데 검찰이 참 생각지도 못하게 즉시 항고 안 해버리고 보통 항고도 안 해버리고 그대로 윤석열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야당도 국민도 당혹스럽지 않냐 이거죠. 일선 검찰에서도 당혹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대검에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검에서 원래 하던 대로 날짜로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잖아요. 또 지침은 또 날짜로 네, 내리고요. 네. 그런데 네. 자 구속기간은 20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구속기간은 480시간으로 한다. 시간으로 다 표시해야죠. 그런데 또 지침은 그렇게 내렸어요. 네. 자기들이 틀린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주요한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네. 1심 판사도 당신들이 시간으로
제출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받아는 드리지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라. 이것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망각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특수본이 구성되면은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이나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사후 보고는 받겠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 남용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당연하죠. 거네요. 예. 예. 근데 구속 취소 사유로 들 때 그 날짜 계산 그 부분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 때문이라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법사위에서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수사권은 경찰만 있고 공수처는 없어요. 검찰도 없어요.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이 있고 검찰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있어요. 수사권은 경찰만 있는데 영장 청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기 때문에 결국 특검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 공소 유지가 된다. 과거에도 재판 진행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불법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 된 적이 있어요.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고 만사부려튼튼이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특검으로 가서 여러 가지 수사를 다시 해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검찰은 왜 안 했을까요? 수차 질문했죠. 네. 수차 질문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최상목 내각도 윤석열 내각, 심우정 검찰도 윤석열 검찰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죠. 앞서서 의원님이 검찰 개혁 필요성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3대 권력기관을 개혁한다. 국정원, 검찰, 경찰.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 국정원만 완전하게 개혁했지 검찰, 경찰 사실상 미진하고 실패한 것 아니에요? 지금 공수처만 하더라도 그때 탄생했지만 저는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검사 20명 가지고 25명 가지고 무슨 사건을 하느냐. 처장, 차장, 부장 이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내각, 윤석열 검찰, 경찰도 국수본 우정수 본부장이 정의롭게 하지 나머지 경찰들은 다 윤석열 경찰이에요. 반신반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공수처는 무능하고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이요. 민주당에서는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내부에서 좀 신중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강경한 의견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과 5야당은 네. 윤석열 헌재 파면에 집중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칼집에 네. 손을 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선순위에서 그 탄핵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다. 그렇죠. 그 네. 초점을 흐릴 필요가 없다. 예, 이런 염려도 있고.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뭐 줄탄핵 우려 때문에 민주당이 망설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국민의힘 장동영 의원 보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이 4억 6천만 원이다. 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관련된 뭐 변호인들이 다 가져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기들도 김홍일, 석동현, 네. 윤곽군 다 자기들 변호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30번 탄핵을 한다 네. 하고 공격을 했던데 자기들 거부권 행사한 것은 몇 번이에요? 38번이에요. 자기들이 독재하니까 대통령이 독재하니까 협치를 안 하고 혼자 노니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식구로 절대 처벌하지 않으니까 유일한
징계 방법이 탄핵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30번 한 게, 아니, 자기들 한 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다수 의결로 결정된 그러한 법안을, 민생 법안을 통과해서 포함해서 다 거부권 행사한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유일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거죠. 거부권 생각은 왜 안 하느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아니 보세요. 네. 지금 박정희 딸 탄핵 1호 박근혜 찾아가잖아요. 탄핵 2호 세력들이 가서 아부하고 있잖아요. 머리 조아리고 있잖아요. 전두환 아들이 나와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연설하는 세상이 됐어요.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나쁜 짓을 하면서 그 책임을 반성을 하지 않고 오직 야당에 돌리는 것. 지금 보십시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서 제가 맨 먼저 썼습니다마는 무슨 개선 장군입니까? 올림픽 금메달 따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사람이에요? 손 번쩍 들더니 지금은 쌍권총 불러서 당 잘해라? 지금 의도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대권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들은 다음 당권을 위해서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독재자 후예들이 내란 세력과 함께 동조해서 이 나라를 망쳐가려고 한다면은 헌법재판소가 빨리 잡아줘야죠. 저는 그걸 각축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른바 뭐 관저 정치 얘기도 나오고 뭐 관저 통치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봐요. 아니 그 벌은 뭐 주겠어요? 그런데 지금 관저 정치에 앉아서 쌍권청 찾잖아요. 권성동, 권영세 휘둘르러 가지만은 전두환도 개헌해서 상황하려고 했지만은 국민이 용납 안 했어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것도 아니에요. 민주당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외투쟁 나섰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는 평화적 장외투쟁인데 오늘 또 4시에 국회에서 발퇴식을 해가지고 광화문 헌재까지 도보 행진을 하기로 했어요. 이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을 얼마나 인신공격하고 좌표 찍어서 자기들 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집 앞에서까지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지가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 혼란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평화적 시위를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뭐 헌법 재판관들에 대해서 뭐 테러 모의 뭐 첩보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에 대한 제보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 좀 구체적으로 들어온 제보입니까? 의원님? 저도 그 보도를 보고 네. 오늘 법사위에서 제가 얘기했는데요. 네. 저한테도 어젯밤에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소련제, 러시아제 권총을 수입해가지고 암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박지원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마라. 이런 문자가 와서 흔히 그런 게 좀 오잖아요. 그래서 무시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게 왔다고 하면은 저는 실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수한 부대 이름을 딱 넣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제보의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시는 저한테도 거네요? 왔으니까요. 아, 아마 민주당 다른 의원들한테도 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는 무시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거 있다가 하면은 특히 707 부대라고 제가 이름 밝힐게요. 러시아제 권총을 수집해서 암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박지원 너도 나서지 마라. 앞서지 마라. 이런 경고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법사위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한테
이러한 것이 알았으면은 경찰에서는 본인들한테 고지해 줬느냐 마치 안 것처럼 얘기해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저도 고지 안 받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큰일이죠, 나라가.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 가져요. 아유, 의원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사회가 총체적으로 불안한데 이것을 해결해 줄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탄핵 인용 판결을 파면다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날짜를 늘리면은 얼마나 혼란이 과중되냐.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길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일이라도 14일까지라도 판결을 해달라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신속한 판결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